자, 볼게요. 일단 1단계는 물량의 단위를 요약을 합니다. 기초 제공품이 지금 4,000개가 있고, 단기 착수량이, 그러니까 1공정에서 2공정으로 대체된 물량이 8,000단위죠. 그래서 2공정의 총 투입 물량은 12,000단위가 되고요.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 정보가 앞에서 있었습니다. 2,000개의 공정률은 75%였죠. 완성품에 대한 정보는 없었어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투입 물량과 산출 물량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 완성품 물량에 대한 정보가 없다 하더라도 10,000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죠. 자, 평균법입니다. 평균법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초분과 그 단기 투입분을 구분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고요. 기초분도 단기에 투입된 것으로 간주해서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공정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원가 요소에 전공정비 혹은 전공정 원가가 추가됩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가정이 없으면 기초에 전량 투입되는 직접 재료비처럼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전공정비 먼저 볼게요. 보시면 단기 완성품이 10,000개입니다. 10,000개가 투입이 되는 거죠. 10,000개가 완성이 된 거죠. 이 중에는 이제 4,000개는, 이 10,000개 중에 4,000개는 기초 물량이고, 단기에 완성된 물량이, 그러니까 기초에 투입돼서 기초 제공품 물량 중에서 단기에 완성된 4,000개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단기에 투입돼서 단기에 완성된 것은 6,000개라는 얘기죠, 그러면. 자,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 보시면 공정률은 75%지만 전공정비 같은 경우는, 혹은 전공정 원가 같은 경우에는 공정 초에 전량 다 투입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공정 초에. 그래서 2,000개가 되는 겁니다. 10,000개, 2,000개. 그래서 총 12,000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재료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앞서서 보셨지만 2공정에서 재료는 공정 말에 전량 투입되는 거였잖아요. 자, 그러면 완성품의 경우에는 뭐 단기에 투입돼서 단기 완성된 거니까 10,000개 그냥 쓰시면 되는데, 기말 제공품 보시면 공정률이 75%잖아요, 지금. 즉, 이게 100%가 돼야만 기말 제공품에 직접 재료가 투입이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재료비 관점에서 기말 제공품에 재료가 지금 투입이 안 됐어요. 그래서 0개입니다. 0개예요. 이게 100%가 돼야만 2,000개의 기말 제공품 수량 2,000개의 재료가 투입되겠는데, 아직 100%가 안 됐기 때문에 재료는 들어간 게 없습니다. 앞서서 우리 공정초에 들어갔던 거하고 반대예요. 자, 그 다음에 가공비 같은 경우는 공정 전반에 걸쳐서 발생하는 거니까 10,000개, 그 다음에 2,000개 곱하기 0.75, 75% 곱하시면 1,500개가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완성품 환산량은 전공정비 같은 경우에는 12,000개, 재료비 같은 경우는 10,000개, 가공비의 경우에는 11,500개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누차지 말씀드리고 있는데, 원가 요소별로 이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는 것이 처음에 공부하실 때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생각을 잘 해보시고 잘 계산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3단계는 이제 원가를 집계해야 되죠. 그 평균법이기 때문에 기초제공품 원가와 단기 발생 원가가 완성품 원가 혹은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 원가의 배분, 안분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다 더해주고요. 19,520원 더하기 40,000원 해서 전공정 원가 혹은 전공정비, 재료비, 가공비를 원가 요소별로 원가를 집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투입 원가가 131,320원이에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자, 4단계는 그 단위당 원가를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12,000개를 59,520원으로 나눠주시면 되죠. 12,000개분에 59,520원. 그 다음에 10,000개분에 34,000원. 그 다음에 11,500개분에 41,400원. 그래서 나눠주시면 개당 원가 4.96, 3.04, 3.6원이 각각 계산이 됩니다. 되셨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다 됐어요. 그러면 이제 완성품 원가를 이제 계산하시면 되는데요. 완성품 원가,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요. 전공정 원가의 경우에는, 전공정비 같은 경우에는 10,000개죠. 재료비 10,000개, 재료 물량 10,000개, 완성품 생산량 10,000개, 그 다음에 가공비, 완성품 생산량 10,000개죠. 그래서 4.96 곱하기 10,000개, 3.04원 곱하기 10,000개, 3.6원 곱하기 10,000개 하시면 116,000원이라는 완성품 원가를 계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발제공품 원가도 같은 방식으로 하시면 되죠. 2,000개 곱하기 4.96, 0개 곱하기 3.04원, 1,500개 곱하기 3.6원. 그죠? 그래서 계산을 하시면 15,320원이 계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완성품 원가와 기발제공품 원가를 합산하면 총 산출 원가는 131,320원이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투입 원가와 산출 원가가 같고요. 제대로 원가를 계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이 예제 3번에서 중요한 것은 전공정비가 있을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완성품 생산량을 계산할 것이냐,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재료처럼 공정초에 전량 투입되는 재료처럼 처리를 하면 된다.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완성품 생산량을 각각 계산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되시죠? 그 다음에 재료비의 경우에는 공정 말에 투입이 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기말제공품은 지금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료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공비는 공정 전발에 걸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2,000개 곱하기 75% 공정률을 곱해서 완성품 생산량을 1,500개 각각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평균법이었고요. 이번에는 이제 선입선출법을 볼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선입선출법의 경우에는 기초분하고 단기 투입분을 구분하고요. 단기 투입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계산을 합니다.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시고요. 자, 1단계에서 물량의 흐름을 요약을 하죠. 이거 앞서 말씀드렸으니까 더 추가적인 설명은 안 드리고요. 자, 완성품 생산량 두 번째 단계에 넘어오시면 전공정비 먼저 보겠습니다. 보시면 자, 6,000개죠 지금? 6,000개예요. 왜 6,000개예요? 10,000개인데 이 10,000개 중에 기초 물량은 4,000개잖아요. 그죠? 그래서 6,000개인 거죠. 자, 25%예요 공정률이. 그죠? 재료는 공정초에 0%일 때 다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 기초 제공품 안에는 전공정비가 다 투입이 된 거죠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단기에 투입해서 단기에 완성된 부분은 10,000개 중에 6,000개라는 거죠. 4,000개는 기초 제공품이니까 발라내셔야 됩니다.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말 제공품인데, 기말 제공품 공정 초에 다 투입되는 것으로 간주해서 처리한다고 했으니까 75%잖아요? 그러니까 2,000개 다 들어와 있겠죠, 지금? 그래서 전공정비 관점에서 완성품 생산량은 8,000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재료비 보겠습니다. 재료비. 자, 재료비 보시면, 이 공정에서 재료는 공정 말에 다 투입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그다음 봐보세요. 이 기초 제공품은 현재 공정률이 25%예요. 재료가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죠. 안 들어간 상태에서 지금 넘어온 거죠. 이 공정으로.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10,000개, 이 10,000개 안에는 기초 물량 4,000개가 있지만 재료가 투입이 안 된 상태에서 이 공정으로 넘어왔단 말이에요. 공정률이 100%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번 공정에서 재료가 들어갔어요. 그죠? 기초 제공품 물량이 4,000개는 이번 공정에 재료가 들어갔다고요. 나머지 6,000개는 단기에 투입돼서 단기에 완성된 나머지 6,000개는 단기에 투입돼서 단기에 완성됐으니까 당연히 이번 공정에서 재료가 다 들어갔겠죠. 그래서 10,000개입니다, 지금.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
앞서와 같은 논리예요. 지금 완성되지 않았어요. 100% 공정률이 아니에요. 따라서 2000개 안에는 재료가 안 들어가죠. 그래서 0개입니다. 됐어요? 예. 그래서 재료비 관점에서 총 완성품 생산량은 10,000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공비인데요. 가공비 보시면 10,000개인데 이 10,000개 중에 4,000개가 지금 기초 물량이잖아요. 근데 단기에 투입돼서 단기에 완성된 것은 4,000개에 대해서 75%를 이 이공정에서 투입해서 완성했겠죠. 따라서 4,000개 곱하기 0.75, 그 다음에 6,000개를 더해 주시면 되죠. 이거는 6,000개는 단기 투입해서 단기에 완성된 물량이죠. 자, 가공비 지금 기초 물량이 4,000개가 있는데 25%가 가공된 상태에서 이공정으로 넘어왔단 말이에요. 이공정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 4,000개는 자, 이렇게 해야 되죠. 0.75 만큼, 요것만큼이 단공정에서 투입해서 완성한 물량이 되는 거고, 나머지 6,000개는 단기에 투입돼서 단기에 완성된 거죠. 됐죠? 그래서 이거 계산을 하시면 4,000개 곱하기 0.75 하시면 3,000개예요. 따라서 3,000개 더하기 6,000개는 3,000개 더하기 6,000개는 9,000개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기말제공품은 2,000개고 공정률은 75%니까 2,000개 곱하기 0.75 하시면 1,500개가 계산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완성품 한산량은요 8,000개, 10,000개, 1,500개가 각각 계산이 되겠습니다. 되었어요? 전 공정비를 잘 따져 보셔야 됩니다.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공정초에 전량 투입되는 재료처럼 간주해서 완성품 한산량을 계산한다.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기초제공품 원가는 안분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이렇게 나열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완성품 원가에 좀 더 합할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이렇게 구분할 필요 없고요. 단기 발생 원가만 좀 집계를 이렇게 쭉 해놨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앞서 구한 완성품 한산량을 이용해서 단위당 원가를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8,000개분에 4만원, 그죠? 그 다음에 10,000개분에 34,000원, 1,500개분에 38,220원 각각 계산해 주시면 단위당 원가가 보시는 바와 같이 5원, 3.04원, 3.64원이 계산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계죠. 여기까지 다 됐습니다. 다 됐고요. 이제 마지막 단계, 여기서 실수하시면 안 돼요. 기초 제공품 원가는 반드시 완성품 원가에 이렇게 더해줍니다. 이거를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각각 계산하시면 되죠. 6,000개 곱하기 5원, 10,000개 곱하기 3.04원, 9,000개 곱하기 3.64원 해서 계산을 하시면 115,860원이 계산이 되겠습니다. 기말제공품 원가는요, 2,000개 곱하기 5원, 0개 곱하기 3.04원, 1,500개 곱하기 3.64원 해서 계산을 해보시면 15,460원이 각각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투입 원가가 131,320원이고요. 그 다음에 산출원가의 합은 131,320원. 그래서 같습니다. 그래서 계산상의 오류가 없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잘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공정비의 경우에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공정 초에 전량 투입되는 것으로 간주해서 완성품 판산량을 각각 계산하시면 된다는 점을 꼭 잊지 마시고요. 원가의 흐름에서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이 있을 경우에, 평균법의 경우에는 기초분과 단기 투입분 구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초분도 단기에 투입해서 완성한 걸로 간주하고 완성품 판산량을 계산합니다. 하지만 선입선출법의 경우에는 기초분과 단기 투입분을 구분을 하죠. 그래서 단기 투입분만 고려해서 완성품 판산량을 각각 계산을 합니다. 이 점을 이 점이 키포인트예요, 여러분들.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제 3번 문제풀이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별 종합 원가 계산과 등급별 종합 원가 계산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생략을 할게요. 생략을 하는데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설명을 제가 좀 달아놨으니까요. 좀 개별적으로 한번 좀 보세요.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상세하게 설명을 해놨다고 지금 해놨거든요. 보시면서 예제도 좀 다 달아놨기 때문에 해답도 좀 다 제가 첨부를 해놨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시면 문제 한번 풀어보시면 관련 원가 계산 개념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강의는 생략하겠습니다. 조별 원가 계산, 그 다음에 등급별 종합 원가 계산 이렇게 있는데, 자, 이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적수라는 개념이 중요한 개념인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제 5번이 나오죠. 이게 아주 중요한 예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 예제를 정확하게 푸시려면, 여러분들 이 예제를 정확하게 푸시려면 우리 학기 초에 회계 원리부터 이제 쭉 해왔잖아요. 회계순환 과정, 결산 수정분계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회계 원리 내용들을 쭉 공부해 왔는데, 그 회계 원리 내용부터 그 다음에 오늘 지금 이 시간까지 배운 종합원가 계산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만 이 문제를 정확하게 푸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좋아하는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배우신 내용에 대한 그 개념이 하나라도 명확하지 않으면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이 문제를.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이번 주 과제로 내드릴 건데요. 문제를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뭐 잠깐 문제 시간이 있으니까 조금 있으니까 설명을 조금 드리면, 재무제표, 기초재무제표죠, 지금? 각 계정 과목들의 잔액에 대한 정보들이 좀 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월 달에, 원가에 관한 정보들, 거래 내용들, 이런 정보들이 지금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보셔야 되죠. 그 다음에 1월 말, 이런 계정 과목들에 대한 기말 잔액들이 지금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원가 계산에 관한 추가 정보가 지금 제시가 되어 있고요. 제조 원가 명세서를 작성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 각 물음에 답을 해야 되고, 2번의 물음은 이제 손익계산서 작성에 관한 물음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이번 주 과제로 내드릴 건데요. 한번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풀이는 다음 주에 하게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여러분들하고 좀 같이 해보고요. 풀이하는데도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이거 문제가 워낙 큰 문제라서. 자, 어쨌든 다음 주에 요 관련 예제 문제풀이도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